안녕하십니까, 전문박사 왕고집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2019년도에 고객님들이 가장 많이 했던 질문을 모아서 베스트 10으로 엮어봤습니다. 자, 그럼 2019년도에 고객님들이 가장 많이 했던 질문은 어떤 건지 하나하나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베스트 10입니다. 주문하면 설치하는데 과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는 질문이 많았습니다. 보통 계약 후에 한 5일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요. 주문을 넣고 또 제품을 만들어서 제작을 하고 출고를 하게 되는데요. 설치 시간은 주문 후에 한 일주일 정도를 예상하시면 마음 편하게 기다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집 구조에는 어떤 중문이 맞나요? 라는 질문을 또 많이 해주셨는데요. 제가 고객님들하고 많이 상담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결정하시는 제품은 고객님들의 호감도에 따라서 결정을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가족분 중에 어린아이가 있거나 또 아니면 노약자가 계시거나 이런 형태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은 있었지만 가장 많이 결정하시는 부분이 호감도 순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질문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8번째, 중문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예, 이 질문이 가장 많은 질문인 줄 알았는데요.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질문은 아니었습니다. 현관 중문 금액은 모든 제품이 다 비슷하겠지만 어떤 제품의 특성이나 옵션에 따라서 금액이 측정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5mm 유리 같은 경우에 3연동을 하시게 되면 대부분 금액이 100만 원 미만이고요. 프리미엄급 유리를 적용하게 되면 금액이 100만 원대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정확한 금액은 집의 사이즈나 어떤 제품의 옵션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정확한 사이즈와 옵션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7번째 질문입니다. 중문의 내구성이 어떤가요? 라는 질문을 유튜브에 댓글로 많이 남겨주셨는데요. 그 제품마다 들어가는 그 특징이 있습니다. 자, 3연동 같은 경우에는 전체 무게를 싣고 다니는 바로 이 호차 휠인데요. 자, 이 호차 휠이 얼마나 두껍고 얼마나 이 재질이 단단하냐에 따라서 중문의 수명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3연동 가이드에 대해서는 유튜브에다 따로 올려놓은 영상이 있으니까요.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단단하고 깨지지 않는 휠을 쓰면 중문의 내구성은 최고라고 볼 수가 있고요. 스윙도어 같은 경우는 밑에 호차가 있는 게 아니고 상부에 이런 호차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스윙도어 호차도 사출 방식이 아닌 선반으로 깎아서 가공을 해서 압입 방식으로 휠을 만들기 때문에 이거는 망치를 때려도 절대로 깨지지 않는 그런 소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제품이 제품마다 다 특성이 있어서 이 짧은 시간에 많은 제품의 모든 하드웨어를 다 설명을 못 드리지만 제품의 수명과 관련이 있는 하드웨어는 굉장히 정밀하고 튼튼한 제품을 사용해서 만든다는 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떤 질문이 많이 올라왔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정말 많이 해주신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방음이 얼마나 되나요? 테스트를 통해서 간단하게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밖에 그 블루투스 스피커를 준비를 해놨는데요. 현관 밖이 아니고 문하고 현관 안에 블루투스 스피커를 놓고요. 마이크는 여기 있으니까 얼마 정도 소리가 방음이 되는지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소리 들리시나요? 자, 문을 열었을 때 과연 얼마나 소리가 들리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 정도 소리입니다. 이 정도 소리가 문을 닫으면 자, 이렇게 들리죠. 예. 방음은 일반적으로 생각하셨을 때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문을 닫는 거하고 안 닫는 거의 차이는 중문을 닫으면 일단 50% 정도는 차단이 무조건 됩니다. 어떤 중문의 종류를 달아도 그 소음을 차단하는 역할을 가장 많이 하는 소재가 바로 이 유리 제품입니다. 유리는 소음이 통과시키는 게 아니고 어떤 소음을 받아서 반사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유리는 두껍거나 얇거나 소음이 굉장히 차단이 많이 되는 그런 소재이기 때문에 일단 한 절반 정도는 소음이 차단된다고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시면 중문의 효과를 굉장히 또 크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5번째 질문인데요. 단열과 방풍이 얼마나 되느냐는 질문이 많이 차지했는데요. 겨울이 되면은 당연히 고객님들이 단열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데요. 이 질문은 아마 고객님들이 더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수치로 표현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20년 전에 현관중문을 단열이 얼마나 되는지를 실제로 테스트를 한 적이 있는데요. 온도의 차이에서는 한 5도 정도의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관중문을 설치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차이는 거실에서 실제로 앉아 있으면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겨울이 되면은 현관중문 무늬가 폭주를 하게 되는데요. 폭주를 하는 이유가 거실에서 생활하는 거실 문화를 가진 지금 아파트 문화에서는 현관중문을 설치 안 했을 때 찬바람이 밑으로 많이 들어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밖에 있는 현관 철문에 공기가 식어서 계속 따뜻한 공기는 위로 돌고 찬바람은 식어서 밑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실제로 거실에 앉으실 때 찬바람이 밖에서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냉기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겨울 되면 현관중문을 많이 설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 질문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4번째로 많이 하신 질문인데요. 어떤 유리를 선택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 질문 중에서 그래도 굉장히 많이 나온 질문인데요. 유리를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요는 굉장히 감성적인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선뜻 유리를 권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리를 선택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라고 제가 유리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굉장히 많은 종류의 유리를 가져왔는데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유리가 이 브론즈 유리인데요. 이 브론즈 유리가 20년 전에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지금 현재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이 브론즈 유리는 좀 색깔이 있어서 약간 고급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또 이게 질리지 않는 색깔이라 20년 동안 꾸준히 사랑하는 제품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냥 투명으로 했을 때와 브론즈로 했을 때 구분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브론즈 유리의 특징은 이 뒤쪽이 밝으면 투명하게 보이고요. 뒤쪽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색깔이 진하게 보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2번째로 또 많이 쓰는 유리가 이 바로 망입유리인데요. 이 유리 사이에 철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리는 안전유리로 분류가 되고요. 전에 현관중문의 유리 안전할까 제가 영상으로 올려놓은 게 있는데요. 망입유리 안전도는 거기서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3번째로 많이 사용하는 유리는 바로 이 아쿠아 유리인데요. 아쿠아 유리는 이렇게 물체를 어른거리게 하죠. 밖이 잘 안 보이게 물체가 어른하면서 투명하고 밖이 좀 답답하지 않은 그런 유리가 바로 이 아쿠아 유리인데요. 4번째로 요즘에 한참 유행하고 있는 유리가 바로 이 샤틴 브론즈 유리인데요. 이 샤틴 브론즈 유리가 샤틴 투명하고 2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오늘 샤틴 투명은 준비를 못했는데요.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샤틴 브론즈 느낌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근데 이 유리의 단점이 기스가 이렇게 잘 나요. 이물질이 묻으면 잘 닦이질 않는 그런 특징이 또 있어요. 요즘 센스 있는 구독자의 선택, 좋아요와 구독. 이거 말고도 많은 제품의 유리가 있는데요. 영상으로는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없고요. 저희가 상세 페이지에다가 올려놨으니까 거기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유리를 선택하느냐가 현관중문의 가장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현관중문의 유리는 일단 밖이 잘 보이는 투명 유리를 대부분 사용하게 되고요. 밖이 잘 안 보이는 유리는 아주 특정한 부분에만 좀 사용하게 되는데요. 한 90% 이상은 다 투명한 유리, 밖이 보이는 유리, 이런 유리를 사용하게 됩니다. 지금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폐유 유리인데요. 3mm 유리를 강화를 해서 양쪽에 대고 가운데 이런 감봉을 넣고 아트 패널을 넣어서 만드는 유리를 폐유리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폐유리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자, 이 프리미엄 유리는 이 감봉이라는 게 있어요. 아주 미세한 구멍이 나 있어요. 자, 이 부분에 공기가 흐르면서 유리 속에 있는 습기를 빨아당기는 역할을 합니다. 바로 거기에 사용되는 실리카 겔이라는 작은 알갱이가 있어요. 이게 바로 습기를 잡아주는 제습 역할을 하는 거죠. 감봉에 실리카 겔을 가득 채운 상태에서 유리에다가 붙이게 되죠. 가운데 이 아트 패널을 넣게 되는데요.
이 앞에 패널에 자세히 보시면 양쪽에 이렇게 돌기가 나와 있어요. 공기가 흐르게 할 수 있게끔 유리와 유리 사이를 이렇게 띄우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유리를 이렇게 덮어도 유리가 밀착이 안 되고 이렇게 떠서 이 사이로 공기가 이렇게 흐르게 되죠. 폐유리가 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이게 바로 18mm, 20mm 폐유리인데요. 이 폐유리는 보온도 중요하지만 인테리어 디자인을 만들기 위해서 유리 사이에다가 디자인을 넣고 만들게 되는 바로 이런 원리였습니다. 다음 질문 보시겠습니다. 자, 먼지가 많이 나나요? 하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자, 이 먼지가 얼마나 나는지 제가 각톱을 한번 사용하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뒤로 나오는 먼지를 1차적으로 천 필터로 일단 걸러주게 돼요. 이렇게 먼지가 많이 나진 않고요. MDF는 미세먼지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쓰는 먼지보다 굉장히 무게가 무거워요. 그래서 먼지가 위로 나르는 게 아니라 거의 바닥으로 이렇게 가라앉게 되는데요. 그래서 먼지가 이렇게 많이 나진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을 보시겠습니다. 소음이 많이 나나요? 하는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얼마 정도 소리가 나는지를 사용하는 도구들을 다 하나씩 다 들려드릴 건데요. 밖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세대 안에서는 이렇게 소리가 크게 들리지 않아요. 저는 지금 마이크가 굉장히 가깝게 있기 때문에 이게 소리가 크게 들릴 수 있는데요. 이 도구를 또 계속 사용하는 게 아니고 작업을 하면서 중간중간 사용을 하기 때문에 현관중문 달 때는 이렇게 큰 소음이 발생하지 않아요. 제가 각톱 소음을 한번 들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잠깐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각톱에 나는 소음이었고요. 다음은 컴프레셔 소음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굉장히 조용하죠. 요즘에 이렇게 컴프레셔는 소음이 굉장히 이렇게 많지 않고요. 굉장히 조용하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게 계속 돌아가는 게 아니고 또 에어가 실제로 차면 다시 꺼집니다. 꺼져서 소음이 굉장히 적게 들립니다. 이 컴프레셔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도구들을 하나씩 제가 소음을 들려드릴 건데요. 이 타카는 많이는 사용하지 않고요. 콘크리트 벽에다가 보강목을 박을 때 많이 쏘면 한 8발 정도 사용을 합니다. 이 소리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이 소리는 좀 크죠? 제일 큰 소리였습니다. 이 소리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적게 사용하는 타카가 바로 이 F30이라는 핀 타카인데요. 이 타카도 소리는 이렇게 작아요. 이 타카. 네. 이 타카는 그렇게 시끄럽지 않아요. 중문 달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도구가 바로 이 실타카입니다. 실핀을 사용하는 실타카인데요. 모든 마감재를 다 이걸로 고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제일 많이 쓰는데요. 소리가 이거는 또 좀 작습니다. 예, 탁탁. 이거 말고도 또 다른 도구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거보다 큰 소리가 나는 도구들은 거의 없고요. 이 소음 부분은 고객님들이 질문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고객님 댁에 어린 아기가 있든지 아니면 이웃집에 혹시나 소음 피해가 가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을까? 그 두 가지 이유였습니다. 만약에 민원이 발생될 정도의 소리라고 생각하신다면 중문을 설치하기 전에 보통 복도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미리 이웃에다가 말씀을 해주시는 게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2019년도에 고객님들이 가장 많이 하셨던 질문 베스트 1을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중문 설치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평균적으로 걸리는 시간은 한 2시간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삼연동 같은 경우는 현장에 따라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평균 1시간 반에서 한 2시간 반 정도면 청소까지 거의 마무리가 되고요. 또 다른 여다지 제품들은 평균적으로 한 2시간에서 한 2시간 반, 현장에 따라서 3시간도 걸릴 수 있고요. 파티션 중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한 4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중문을 설치하는 시간은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를 설치하는 시간으로 잡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맞춰서 스케줄을 맞추시면 서로 도움이 되고요. 고객님들도 스케줄 조절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 예상을 합니다. 지금까지 2019년도에 고객님들이 가장 많이 했던 질문들 베스트 10을 모두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질문 외에도 많은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다음 준비 중인 영상에서 좀 더 자세한 내용으로 고객님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